국가들은 중국이 대만 침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게 언제냐? 2023년이라는 시나리오, 24년이라는 시나리오, 25년이라는 시나리오, 26년이라는 시나리오, 7년이라는 시나리오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이 전체를 다 얘기하기에. 골자만 추려서 먼저 얘기를 해본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요인에는 한 4가지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다시 자기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에 이기기 위한 기반으로, 마치 푸틴이 내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선거에서 또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처럼 시진핑도 중국 내에서의 자기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2026년쯤 대만을, 혹은 2025년쯤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수는 시진핑이 2027년 집권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계산을 할. 세 번째 시나리오는 2027년에 중국이 과연 미국과 전쟁을 해서 압도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과 훈련과 전쟁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2027년 혹은 2026년 이후에 전쟁을 해도 전쟁에서 이기는 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자기들이 꿈꿔온 중국몽, 다시 말하면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국이 되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한 큰 4가지 변수로 다시 되돌아가서 첫 번째, 그러면 내년 대만 선거는 어떻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영향을 미칠. 내년 선거, 대만 총통 1월 선거에는 민진당의 후보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현재 부총통인 라이칭더, 그리고 주석을 역을 동시에 역임하고 있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당 후보는 서너 사람이 됩니다. 차잉원이 8년 동안 아주 친미 정부로 대만을 잘 가꾸어 왔습니다.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18개 시도에서 13개 시도에서 국민당이 이기고 민진당은 5개 당밖에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내년 총통선거에서 만약에 민진당이 다시 이긴다면은, 민진당은 지금 친미 라인을 아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당입니다. 라이칭떠는 사실 차잉원보다도 더 강경한 친미 라인입니다. 마잉주의 라인을 이어받아서 국민당에서 총통이 되면은 친중이 될 것이고, 그래서 차잉원은 4월 4일 미 하원의원 케빈 맥카시를 만나러 미국을 찾아가고, 마잉주는 그 전에 베이징에 시주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친중은 친중대로, 친미는 친미대로 각자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민진당이 당선이 되면은 지금처럼 긴장하지만, 중국 본토는 대만과 긴장관계를 유지하지만 전쟁을 쉽게 일으키려고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함부로 건드리지를 않을 거다. 왜? 아주 강경 친미 노선이니까 잘못 건드리면 미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북경만 바라보고 시진핑의 바지가락만 붙들고 있는 국민당 후보가 총통될 경우에는 시진핑이 순간 판단을 헷가닥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그냥 바로 쳐들어가도 미국이 쉽게 개입 안 하겠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미국이 실제로 발을 쑥 잡아넣어서 러시아와 전쟁할 생각은 없네. 그렇게 나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면 중국하고 전쟁을 할 것인가? 러시아와 나토와의 관계처럼 육지로 연결된 관계가 아닌, 이거는 해협을 건너와야 되는 여기까지 미국이 왔어? 과연 내년 총통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 2025년에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는 국민당 후보가 총통이 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작년 말에 사실은 미국의 큰손인 블랙록이나 JP 몰간이 대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TSMC 주식을 엄청나게 샀는데 한 분기만 지나서 상당 부분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걸 한 분기만
서너 달만 투자하고 파는 거 보니까 이건 뭔가 낌새가 만만치 않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전쟁 혹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낌새를 채고 이 사람들이 발빠르게 발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퍼지고 미 정가에서도 워싱턴에서도 그걸 또 속된 말로 훅구를 넣는 바람을 넣는 그 강성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달 전에 이 투자하기 뭐 소위 말하는 워렌 버핏이 TSMC를 사기 몇 달 전에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대만 방문하니까 뭐 중국은 거의 전쟁 수준일 정도로 대만 해협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고 군사훈련을 미국에게 보란 듯이 해제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함부로 여기 개입해가지고 대만 지지하거나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 간섭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경고를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주변에서는 중국이 대만 침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절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육지로서 국경이 맞붙어 있는 그런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고 180km의 거리를 바다를 건너와야 된다라는 전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CSI에서 전략문제연구소 전 세계적인 싱크탱크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거기에서 24차례 워게임을 해보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여기 개입한다면은 전쟁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1만 명 이상이 죽고 항공모함이 2척 이상 날아가고 수많은 함정과 항공기가 파괴되고 뭐 그런 숫자는 그만두고라도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미국으로서도. 중국은 상처만 있고 영광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이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중국은 전투에서도 지고 전쟁에서도 질 것이다. 그 폐해가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 폐해가 경제 회복을 하는데 그리고 패권을 유지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복구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요구하고 치명적인 폐해를 미국에게도 세계의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해 나가겠는데 치명적인 폐해를 가할 것이다. 중국 역시 이 전쟁에서 대만을 침공했다가 미국과 전쟁이 맞붙어서 지게 되면은 중국은 이제 패권 꿈은 중국몽은 영원히 포기해야 되는 거다. 그런 24차례 워게임 결과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년도 쉽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026년쯤 돼서 시진핑이 이번에 3기 집권으로 정말 독재자 등소평과 마오쩌둥 중간 정도가 지금 됩니다. 마오쩌둥을 자기의 모델로 생각해서 그 수준의 유일 독재자로서의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시진핑이 유일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3기로서만 끝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석 3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주석이었죠. 사실은 그전에 주석도 아니었어요. 시진핑 말하는 중국몽은 2050년에 달성된다 하면 시진핑 마음속에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중국에서 주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2027년 선거에도 자기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2027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2026년에 상처뿐인 패배가 될 수 있는 전쟁을 감히 시진핑이 일으킬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물론 전쟁 준비를 2026년이나 2027년 갈수록 가능성이 훨씬 더 높도록 전쟁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곳에서 드러나요. 군사훈련의 강도라든가 국방비를 매년 증액시키라는 거라든가 그리고 로봇화되고 AI화된 무기 개발이라든가 자기들이 미국의 항모의 킬러라고 하는 항모를 못 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동풍 미사일을 동풍 16, 21 개발하고 있다든가 엄청난 무기 개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매년 11% 내지 15% 증액을 시키면서도 중국 인민군을 30만을 지금 줄였어요. 현대화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첨단화된 기계로 무기로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맞서는 수준의
전쟁 기술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2024년보다는 25년, 2025년보다는 6년, 6년보다는 27년이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시진핑이 2026년에 전쟁을 한다고 해서 2027년에 자기가 출석이 되는데 더 도움이 될까? 수판을 두드리겠죠. 주판을 두드리겠죠. 결코 꼭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2027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2026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시뮬레이션은 많이 나오지만 경제 회복이라든가 독재자로서의 지금이야 뭐 하늘 아래 유일한 존재지만 그 파워를 그대로 뺏기지 않고 갈 것인가, 그리고 경제가 회복할 것인가, 군사력을 그 정도로 확보할 것인가. 지금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국방비의 3분의 1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2027년이 되면 미국과 맞먹는 해군력을 갖는다 하는데 그거는 꿈 깨라는 얘기죠. 비교가 안 되는 얘기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로봇이나 AI 쪽은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경제 회복이에요. 미국의 IRA라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뭐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날라온 건 처음이에요. 그것도 취임하고 몇 달도 안 됐어. 그런데 그것도 바로 용산을 간 것 아니고 청와대를 간 것 아니고 평택을 갔습니다. 바이든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도체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전략무기다. IRA라는 건 쉽게 말해가지고 중국에게 이 전략무기를 뺏기지 않고 미국과 손을 잡는 나라만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생존하고 미국과의 동맹국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동맹국으로서 남아있으려면 중국 부품, 중국 소재, 중국 반도체 쓰지 마라. 미국 와서 공장을 지어라. 땅값도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생산 품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상당 부분을 우리가 미국 돈으로, 미국 세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완전히 미국이 블락을 딱 만들어가 중국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과 같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고 세계 시장을 자기들이 장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전략무기의 핵심인 반도체 시장을 중국이 휘잡을 수 있을 건가? 쉽지 않다는 거죠. 누가 지금 미국에서 보물이 되고 있습니까?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도록 한국이 지금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국 시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적 이 확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꿈, 중국몽의 핵심이 뭡니까? 1대1로를 만든 이유가 페트로달러라는 달러로서 기름을 사던 시대는 끝나고 위안화로 전 세계에 무역을 하도록 만드는, 다시 말하면 위안화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드는 게 바로 중국몽이에요.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게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정말 노련한 남의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불러 미안하지만 여우입니다. 마오쩌둥, 덩소평, 후진타오, 강택민, 장쩌민, 시진핑, 이 모든 사람을 만나고 거쳐간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미국 역사에서 정치가 중에 중국의 리더를 다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보면서 대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을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미국이 양안 관계의 전쟁, 다시 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지원할 수 있을까? 한 재밌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만 사람 40% 이하가, 40%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지원을 할 것이다. 10% 정도가 직접 와서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미고 미국에게 매달리면서도 결국 전쟁이 나면은 대만이 혼자서 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게는 가장 큰 무기예요. 결국 전쟁이 나면 미국이 대만까지 와서 그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의 전략이라는 것은 반접근 지역 거부. 중국의 전쟁 전략이라는 것은 직접 미국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미래의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난다면은 중국은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들이 분명히 전장에 개입할 것이다. 근데 이 전장에 개입하는 상황이 될 때에 중국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선을 꺼서 1도련선, 2도련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선까지는 절대로 이 선을 넘어서 미국이 접근하거나 상륙하거나 혹은 미국의 동맹국이 지원하거나 대만을 지원하거나 하는 건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에요. 이 전략에 맞는 무기 체계를 다 갖추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대만 영토까지 상륙을 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 한반도에서 뭐 북한이 미사일 저렇게 날리고 핵실험을 해대고 우리도 7차 핵실험이 나서 정말 뚜껑 열린 김정은이 핵폭탄을 우리한테 날린다? 과연 미국이 북한과 맞서서 핵전쟁을 할 것인가?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김정은이 핵을 날리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만 핵전쟁을 북한이 일으킬 때에 과연 1950년 전쟁처럼 탱크를 들고 들어와 군함을 가지고 와 병사들을 데려와 전쟁할 것인가? 또 다른 얘기죠. 대만은 우리보다 더 큰 지리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거리적인 지리적인. 그래서 중국은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전략이 뭐냐? 미국과 맞붙어 싸우는 것까지 전쟁은 가지 말고 아예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들이 우리가 대만을 침공하려고 할 때 이들이 대만을 도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걸 아예 차단을 시키고 미국이 중국에게 가하는 위협을 지연시키고 또 그 위협을 저지시키고 파괴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에요. 그것까지 갖추는 데는 거기에 해당하는 필요한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은 중국으로서의 계산은 향후 몇 년이면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 나오는 것이 2026년 정도와 2027년을 선거를 앞두고 시진핑의 4기 집권을 두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글쎄요. 시진핑이 푸틴처럼 미친놈이 아닌 이상 뭐 알 수가 없죠.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뭐 그렇게 도찐개찐입니다만 이 프레임을 두고 볼 때 2023년 가능성이 없다. 2024년도 가능성이 없다. 2024년 총통선거가 국민당이 총통이 되면은 중국이 대만을 한번 침공해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 다음에 2026년쯤 되면은 2027년 시진핑 자신의 선거를 앞두고 푸틴이 마치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민심을 얻어서 리더십을 확보해서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산. 이때까지 먹혀들었죠. 그걸 전법을 또 지금 쓰고 있는 거 똑같이 시진핑도 똑같이 쓴다면 2026년쯤 대만을 침공할지 몰라도 먼저 지부터 죽고 우리 죽자라는 거니까 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그때쯤 돼요. 2026년, 2027년쯤 돼가 자기들이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해군력을 미국과 막강한 혹은 2027년에는 심지어 미국을 능가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해군력을 갖출 것인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푸틴처럼 어느 날 핵가닥해서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계산은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더 많은 땅덩어리 욕심을 내면서
나토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나토가 직접 자기를 공격도 안 하는데 나토의 위협에 대응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만드는 그 미친 짓을 하는, 그와 비슷한 뭐 치매 증상 비슷한 헷가닥한 그런 생각이 시진핑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봅니다. 침공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대만을 침공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면서 대만에게 딴짓하지 마, 미국 쪽으로 쳐다보지 마, 미국과 손잡을 생각하지 마, 마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함으로써 러시아를 자극하듯이 그런 짓 하지 마. 그냥 우리한테 종속돼 있어. 너 미수복 지역이야.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거기 우리가 가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 뿐이야. 중국이 가가 살고 있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땅이니까 그냥 조용하게 시킨 대로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수복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타이완이라는 것은, 타이완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과 관계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땅이 아니야, 타이완은. 그걸 시진핑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전쟁을 안 일으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푸틴처럼 헷가닥 한다면은, 전쟁이라는 건 항상 계획된 전쟁보다도 어떤 아주 사소한 엉뚱한 트리거가 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인류 역사상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리거가 시진핑의 뇌를 침범해서 치매 걸린 인간처럼 행동하게 한다면은 전쟁이 날지 모르지만, 시진핑으로서도 대만과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대만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 넣고 주무릴 수 있고, 전쟁을 가장 잘하는 자가 누구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러니까 시진핑도 대만과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돈 낭비하고 그러지 않고도 대만이 그냥 중국과의 한 땅덩어리인 것처럼 인식하고 살도록 만드는 게 시진핑의 더 큰 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상존하고 있는 위협, 남의 문제가 아니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대만에 대한 위협은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김정은처럼 정신 나간 인간에게 엉뚱한 짓 하도록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가능성이 있거나 없거나 원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예요. 뒷배가 튼튼할 때만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맹 관계가 더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우리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겁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 일본과의 안보 협력, 한국의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근시안적인 거로 반일 외치면서 애국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정말 역사의 역자도 모르고 전략의 절자도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에 여러분들이 호도되면 안 됩니다.